노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 고령 사회는 2017년에 이미 도달했고요. 초고령 사회는 2025년경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년 말쯤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는 인간전쟁의 카이로스 타민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입니다. 2017년 7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2023년 5월 현재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18.4%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출산율 저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다가 급기야는 2023년 2월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8명을 이루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현재 당면한 과제 중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남짓 지나면 우리나라는 5명 중 1명의 노인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죠. 이에 따라 많은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데 젊은 층과 일자리를 겹쳐서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젊은 세대는 우리가 왜 노인들 복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세금을 많이 떼서 많이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봤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은 세대 노인들에 대한 혐오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는커녕 노인 혐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심하게는 노인을 벌레에 빗대서 노인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젊은 세대의 불만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노인은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글픈데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어떤 여성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분도 계시고요.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서유소 씨가 부른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어쩌면 그렇게도 노인 폄하 발언과 다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들도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고 그때쯤에서 전에 자신들이 했던 언행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젊은이들에게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라 있을까요? 아마도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노인 인구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걷고 있는 일본이 곁에 있다는 것을 큰 유안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잠시 곁눈질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벤치마킹이죠. 일본은 1991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0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보다 약 20년 정도 고령화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1%라고 합니다. 인구 10명 중 3명 정도가 노인들인데요. 과연 노인 천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를 20년 정도 먼저 경험하다 보니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나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많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고독사, 노파상 같은 말들은 모두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고독사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독사 보험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 밖에도 일본의 고령화 신풍경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노인시설 치매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예쁘게 화장을 해주는 화장품 회사도 등장하고, 또한 점포 안에 고령자 간병센터를 두는 케어 편의점도 생기는 등 일본의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한 후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고령화와 저출산은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이미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부정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다 보니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인구는 감소되고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인 인구 절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심각한 현상이죠. 일본에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단가의 세대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58년 기토로 상징되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 만렙격인 만 60세인 63년생이 완전히 퇴직하는 해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퇴직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놓고 피 터지게 경쟁하는 레드오션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배불리 먹고 등 따시면 최고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삶도 영위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들 입속만 챙기지 말고 노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출산과 노인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가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선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치인은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노인이 존경받고 노인이 그동안 경험했던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회는 발전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